인공지능 AI를 활용해서 진짜 같은 음성이나 영상을 만드는 기술, 딥페이크라고 합니다. 최근 딥페이크를 이용한 사칭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런 범죄가 무차별 확산하자 실제 자신의 얼굴이 도용됐던 유명인들은 더 이상 속지 말라면서 직접 공동행동에 나섰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인 건지 관련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딥페이크를 이용한 사칭 범죄 점차 널리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께서도 실제로 좀 보셨습니까? 네, 이를테면 그 딥페이크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외에서 이를테면 네. 트럼프 대통령 또 바이든 대통령이 실제 특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가만히 봤더니 실제 모습하고는 똑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가짜 트럼프 대통령, 가짜 바이든 대통령이었던 거죠. 예. 뭐 그런 것은 상당히 저도 깜짝 속을 만큼 접했습니다. 즉 입에 대한 표정, 얼굴에 대한 표정, 뭐 등등을 활용을 해서 결국은 유권자의 의사 결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뭐 그런 것이죠. 예. 과거 같으면 사실상 메시지 자체를 이렇게 기망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최근에 이와 같이 이제 그 딥페이크의 그 기술 때문에 메시지 자체뿐만이 아니고 그 메시지를 창출하는 메신저 자체, 쉽게 얘기하면 얼굴 자체를 아예 가짜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 정치인들도 미국 같은 경우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인도도 사실 그런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저도 접했고요. 특히 어제 그제에 이를테면 이제 러시아의 테러 사건 같은 경우에 예. 또 이것도 갑자기 어떤 책임 있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이것도 또 우크라이나의 소행일 것이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게 되면 정말 지금은 국내 치안, 사기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고 국제적인 정세, 국방 뭐 이런 것까지 이 딥페이크라고 하는 가짜 뉴스가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참고로 딥페이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딥러닝 그러니까 AI를 활용한 그야말로 자가 학습 기술 플러스 페이크 가짜니까 이 가짜 정보를 그야말로 지금 최첨단 AI 테크놀로지가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적 또는 국가적 또는 안보와 외교상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에서 저도 상당히 요즘에 좀 충격을 받고 있는 뭐 그런 상황으로 접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사기 범죄 수법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불법 리딩방으로 이끈 뒤에 돈을 입금하면 그 다음에 잠적하는 이게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 아닙니까? 그렇죠. 큰 틀에서 보게 되면 패턴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일반적인 사기의 착수, 사기 범죄의 실행 그 구조는 상당히 동일한 거죠. 다만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여기에 가입이 됐다, 첨가가 됐다.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잘 설명을 하신 바와 같이 뭐 딥페이크로 유명인이 나타나는 거 하면 또 그야말로 똑같은 사진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 얘기는 결국은 이제 뭐냐 포장지 효과를 활용하는 거죠. 그 유명인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공적 인물의 신뢰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유명인들은 전혀 그것에 관해서 자신의 사진을 사용한다든가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른바 이와 같은 사기 집단은 이 사진을 활용하거나 딥페이크를 활용해서 마치 주식 리딩방 또는 코인 리딩방을 이 유명인이 직접 관여를 한 것처럼 허위 정보를 발동을 하는 거죠. 이제 그 구조는 결국은 신뢰를 증폭시키기 위한 소위 포장지 효과 또는 후광 효과를 그야말로 경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명인들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어떤 개그맨 같은 경우에는 소위 여러 가지 재산을 잘 성공적으로 불린 또 이런 명성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개그맨이 자주 사실은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주겠다. 그야말로 콕 집어주는 그야말로 리딩 주식 그야말로 알짜배기 정보다. 뭐 이런 얘기들로 결국은 유인을 하게 되는데 활용이 되는 거죠. 어디로 유인을 하느냐? 이 가짜 리딩방으로 일단은 유인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요. 그런 다음에 또 리딩방에서는 소위 바람잡이도 등장하고요. 즉 이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 또 이런 부추기는 모습도 있고 더 신뢰를 확실하게 주는 또 방법도 사용을 하죠. 일단 리딩방에 접근을 해서 일정 부분 투자를 했으면 그 투자에 대한 상당한 이익액을 특정 기간까지는 보장을 해줍니다. 만약에 1,000만 원을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정말 한 달 지났더니 100만 원이 되고 또 3달 지났더니 200만 원이 되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이제 혹하죠. 네, 그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투자를 많이 하면 이익이 많이 생기니까 심지어 그 대출까지 받아서 여기 이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조금 깨름직한 것을 아마 이 투자자도 감지를 해서 이것을 다시 인출하려고 하면 네. 그것을 또 막는 그러한 이상한 그 규범들이 그 안에 작동되는 거죠. 아. 바꿔 얘기하면 더 가입비를 더 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소위 말해서 그 돈을 빼가는 것을 제도적으로 못하게 되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는 아예 이 리딩방을 이른바 폭파하고 다른 곳으로 잠적해 버리게 되는. 네. 그러면 처음에 신뢰에 그 속아서 1,000만 원 그것이 1억이 되고 5억이 되고 대출까지 받았는데 내 돈은 이제 온데간데가 없게 되는 이것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유명인을 활용한 리딩방 사기 수법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사실 뭐 공신력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다가 또 유명인 얼굴까지 나오니까 사실 이게 의심 없이 돈을 보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일단 경찰청에서 네. 약 5개월간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뭐 통계를 뽑아놓은 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약 그 한 1,000여 건의 한 1,200억 정도의 피해액인데 예.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그 담당했던 어느 그 법무법인이 그 추정을 한 바에 의하면 왜냐하면 이 법무법인도 이 피해액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사 활동을 나름대로 했죠. 그런데 또 다른 법무법인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신이 그 담당했던 것이 전체 피해액의 약 한 5% 정도로 추정을 한다고 한다면 전체 그 피해액은 무려 1조 원에 그 육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정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뭐 공식 통계에 그 잡힌 사항은 아닙니다만 예. 요약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공식 통계에 잡힌 피해액은 한 뭐 1,000억 정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추정치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예, 규모도 상당하네요. 예.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사칭 범죄에 얼굴을 도용당한 유명인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 즉 유사물을 만들고 지난주 금요일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관련 발언 저희가 듣고 오시죠. 신고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제 사칭 광고가 나올 때 제 스스로가 신고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 유선상으로 상담원이 있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간곡히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좀 전담팀을 만들어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차례 플랫폼에 신고해 계정을 한 개 지우면 다음 날 10개의 사기 계정이 새로 생겨납니다. 명예실추도 억울한 일이지만 유명인을 사칭한 온라인 피싱 범죄로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관련 발언들을 제가 들어봤는데요. 일단 방송인 황현희 씨가 첫 마디부터 신고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고를 하려고 해도 그 과정이 쉽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건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이제 아마 그 황현희 씨가 얘기한 것이 뭐 두 가지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그 플랫폼 회사에 대한 이른바 그 민원에 대한 처리도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점과 그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형사법 위반 사항이 되기 때문에 네네네. 수사기관의 그 신고조차도 상당히 어렵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수사기관에 관한 그 신고와 그 결과가 소위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혀 그 만족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 이유는 일단 혐의 자체는 소위 명예훼손의 그 혐의라든가 예, 또는 예. 모욕죄의 그 혐의 또는 사기와 관련된 이러한 세 가지 사항이 되겠죠. 근데 첫 번째 만약 사기죄 같은 경우를 가만히 따져보게 되면 법리상으로는 이 유명인들은 이런 사기와 관련된 것에 직접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접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이른바 네.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구체적인 당사자성이 있어야 고소가 이루어지는데 예, 예. 이 사람들은 일단은 외관상으로 보게 되면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고소 자체의 고소권자로 보기 어렵다. 뭐 이런 입장으로 법리상으로 지금 아마 통지를 받은 것 같고요. 예, 예. 만약에 또 그것이 아니고 뭐 실제로는 지금 이 130여 명의 그 유명인들이 6개월 전에 아마 고소를 또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이 네네. 아니고 예를 들면 명예훼손과 그 모욕죄로. 그런데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소위 이 특정적인 나의 초상권이 그렇게 가짜로 활용이 돼서
그 사이트에 대한 것을 이렇게 구중을 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자연히 범인이 특정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거죠. 즉 바꿔 얘기하면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신고를 했는데 이 수사 결과 통지가 이 유명인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수사를 이제 중지한다. 근데 그 사유인즉 예를 들면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기타 유명한 그 SNS 상의 계정을 추적을 했는데 소위 말해서 누구인지 특정하기에 너무 어렵다. 결국은 사실상 왜냐하면 그 계정도 가짜로 다 만들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누구인지를 역추적하고 역추적해서 소위 홍길동이라고 하는 진짜 피의자를 특정하는 할 만큼의 단서가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유명 SNS의 뭐 본사라든가 또는 가짜로 만들고 뭐 이런 것을 지금 경찰의 수사 인력이 아예 집중을 해서 다 찾아주고 범인을 특정해주고 이러한 기대로 고소를 했지만 실제로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역시 소위 그 범인의 단서를 찾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에서 신고 자체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러한 토로를 한 것 같고요. 또 그 두 번째 사항에서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그 플랫폼 그 회사에게 지금 이 내 계정이 아니니까 또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니까 이 가짜 이른바 그 영상들을 빨리 삭제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요청을 받을 수 있는 소위 대응 창구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그러니까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곳이 없다. 없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이메일을 보내도 거의 뭐 5일, 일주일 지나서 이렇게 연락이 오고 뭐 전화로 해도 연결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주장했던 것은 이러한 그 유명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런 그 공적인 기구에서 적어도 그런 민원과 신고를 그 받아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줄 만한 그 전담 기구가 그 필요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겨우 연락이 돼서 예를 들면 그런 그 가짜 영상들을 소위 말해서 제거를 했다. 가짜 광고를 제거를 했다. 한 건을 제거했는데 그 다음 날 또 봤더니 10건 생기고 또 한 건 또 제거했더니 그 다음 날 50건 생기고 이건 도대체 혼자 개인이 이런 가짜 그 영상 자체와 가짜 광고를 해소하고 제거하는 데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신고와 민원 제기에 지금 여러 가지 그 고충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토로를 한 것이고 뭐 이것을 아마 참 특별한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뭐 유사 뭐 유명인을 사칭한 피싱 범죄 피해 대책 촉구를 정부와 이 플랫폼 회사한테 공식적으로 하게 된 거죠. 그 이유인즉 첫 번째는 아마 이 연예인이라고 하는 유명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명성과 평판인데 결국은 이제 그 범죄에 이용되는 이런 모습에 대한 그야말로 그 반발 의사를 표시한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런 그 피해자들이 뭐 청년도 있고 주부도 있고 또 퇴직금을 활용했던 이러한 이제 노인들도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에서 너무 취약하다.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정부 또는 이러한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이 대기업에서 일정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을 한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온라인에서 사기를 벌인 이 사칭범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는 이 사칭범을 추적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뭐 이런 것을 집중해서 전종할 그러한 이제 그 수사 인력과 수사 여건이 그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기 집단들도 이것을 회피하기 위한 다 가짜 정보로 그런 계정을 만들어 놨겠죠. 뭐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통장에서부터 뭐 전화번호, 대포폰, 대포통장, 또 가짜의 명의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하는 걸 특정했다고 해도 이 사람이 진짜 피의자냐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수사를 함께 해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뭐 지금 지난한 그 과정이 지금 노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런 피해가 일파만파 지금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신뢰를 앗아가고 이른바 소위 말해서 사회가 서로 이제 믿고 사는 사회적 자본이 기본 토양이 되는데 어떻게 본다면 이 사기 공화국처럼 이렇게 전락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경찰 수사기관만이 아니고 범정부적인 특단의 지금 진단과 대책이 좀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에 따라서 이게 적용이 되는데 이런 리딩 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 거죠? 그냥 결국 이제 통신사기 환급피해법이 적용되는 그 내용은 결국은 그런 신고가 접수가 되면 의심스러운 그 계좌 자체를 즉시 지급 정지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돈 자체가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범죄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그 경제상의 자유로운 소위 경제 활동이기 때문에 특정한 법이 근거가 돼야만 은행에서 이거 지급 정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보이스피싱에 여러 가지 그 사회적 폐해가 있어서 그 법에 근거가 있어서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지급 정지 가능한데 지금 이와 같은 그 리딩방 사기 등에 있어서는 그 법 적용 대상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급 정지를 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소위 계속 지금 예를 들면 피해액을 편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좌는 계속 지금 작동 중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과 관련된 그 법 개정도 지금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이 계좌가 지급 정지가 되게 되면 이러한 범죄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이 사기 리딩방 집단에게서 말이죠. 그런데 또 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법 개정이 좀 안 되고 있는 것인데 소위 말해서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일반적인 사기 신고를 다 하게 되면 조금 이것이 오남용이 되게 되면 소위 특정적인 그 계좌 자체가 사기 신고만 하면 또 다 지급 정지가 되는 이런 그 폐해가 좀 있다 보니까 이 특별법 형태의 형식을 이제 띈 것인데요. 뭐 사회적인 또 합의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대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 이제 플랫폼 자체적으로도 어떤 대응 창구가 없기 때문에 황현희 씨 같은 경우도 어려움을 토로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자체적으로도 좀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많은데 어떤 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피해 사례, 민원 사례를 접수를 해서 뭐 즉각적인 이런 허위 광고 자체를 폐쇄하는 것이 첫 번째 필요하겠죠.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담 인력과 전담 기구가 이 플랫폼 회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뭐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이것은 이제 자기 앞마당에서 불법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사회적 책무가 뭐 필요한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플랫폼 기업의 입장에서도 특단의 지금 대책이 함께 있어야 된다. 지금 최근에 치안이라고 하는 것이 꼭 소위 말해서 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이 함께하는 민관 네트워크 치안으로 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있어서의 이행도 좀 중요한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법적인 또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바로 지급 정지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한편으로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이렇게 피해를 받기 전에 사전에 특정적인 사기 경보를 발생을 한다든가 특정적인 패턴을 사전에 국가기관이 파악을 해서 이것에 대한 홍보와 공보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이른바 사회 전반적인 예방 기구가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경찰청 등에서 뭐 가칭 이를테면 사기, 처리, 뭐 정보원. 근데 이것이 사기와 관련된 기본법이 마련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 이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사기의 패턴 이것을 사전에 정보를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해서 관계기관과 시민들에게 미리 알릴 수 있는 뭐 이것도 이제 중요한 법적 제도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명인 사칭 사기 범죄와 관련해서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